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잘나가는 방송 YCN 유림방송에서 여러분과 떼장사 주역을 함께할 나비효과연구소 소장 네이미스트 용현 김묵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계셔요? 예, 바로 여기에 답이 있지요. 변화 경영을 위한 지혜를 얻고자 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 지혜. 자, 지혜와 지식, 지식이 아닌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거냐인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거냐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잠깐 우리 본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퀴즈. 또 고개 돌리십니다. 고개 돌리지 마셔요. 편하게 제가 한 사람만, 우리 민서 엄마 한 사람만 지목해서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일이 또 가장 쉽고 어려운 장사가 뭘까요? 아, 예, 바로 아시네요. 예, 눈치가 빨라야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뭐 젖국을 얻어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떼장사 주역이에요. 자, 떼장사가 뭐라고요? 때에 따라, 장소 따라, 사람 따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 떼장사. 목욕탕 때 긁어다 파는 거 아니라고요. 떼장사. 그래서 떼장사를 잘 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목표는 머리를 말랑말랑 유연하게, 예, 절대 불변의 고정관념 갖지 말고 편안하게 머리를 부드럽게 가보자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주도 지금 변화 중이라는 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몇 시냐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정확한데,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 지역, 이곳의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묻고 살지요. 계절 마찬가지. 유대 지역, 동양 지역도 아닌 유대 지역에서도 이런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지혜의 교과서라고 하는 탈무드를 공부할 자격을 줍니다. 그리스 지역에서도 지혜로 뛰어난 사람이라서 노예 신분이었지만 신분 해방까지 되는 이솝의 우화를 통해서도 어떤 게 생각까지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봤었지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 강의, 자, 이게 뭘까요? 한쪽은 아주 화려하고 예쁜 꽃이 있지요. 물론 이파리도 있어요. 한쪽은 이파리만 있어요. 까맣네요. 어둡네요. 일단은 먼저 여쭤보기 시작할게요. 왼쪽, 오른쪽, 뭘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여러분께,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기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반대로 여기는 낮일까요, 밤일까요? 물론 한 종류의 나무예요. 한 종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파리 모양이 여기는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는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같은 나무예요. 그러면 물은 질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게 뭐야? 무슨 나무야? 이거 무슨 포털 검색한다, 뭐 사진 검색한다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세요. 편안하게. 지금 현재 물은 내용은 낮이냐 밤이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루 단위의 시간에서 낮과 밤의 시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50%. 예, 맞습니다. 맞출 확률은 50%예요. 옆에 가족들끼리 있고 친구들끼리 있으면 뭐 틀리면 어때요? 자신 있게 답을 해보세요. 예, 그래요. 예, 영희 아빠. 예, 왼쪽은 낮, 밤. 예, 낮. 딩동댕. 정답이에요. 여기는 낮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영수 엄마, 예, 이제 답 나왔지요. 여기가 낮이에요.
여기는요. 예, 벌써 그래 영소마 세상 참 잘 사시는 지혜롭지요. 밤이에요, 밤. 낮과 밤. 지금 제가 뭘 말하고자 해요? 계속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지요? 타이틀을 봐야 되지요.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것이냐를 지금 이제 계속 강하게 퀘스천 마크로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근데 눈치 빠르기 때문에 벌써 다 알아요. 세상 만사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직접 눈으로 보시고 체감을 하시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시라는 거예요. 아, 세상이라는 게 그렇구나. 우리는 똑같다고 봤는데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보시라는 뜻이에요. 산에 가면 야산에 가면 지천으로 널려 있고 정원수로도 많이 심는 나무예요. 심는 나무. 이 나무의 이름은 자귀나무라고 합니다. 자귀나무. 예, 자귀. 우리 자귀에 자루로 많이 쓴다고 해서 자귀나무라고 붙었나 봐요. 그건 제 추정입니다. 그건 학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론이 맞냐 틀리냐 이거 따지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 초점은 뭐예요? 아니 꽃이 알록달록하니 아름답다고 꽃만 보지 마시고요. 꽃만 보지 마시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차이를 보셔야 되잖아요. 차이. 여기는 이파리들이 딱 붙어 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이파리들이 이렇게 촥 펼쳐져 있어요. 활짝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자귀나무예요. 낮에는 활짝 펼쳐져 있는데 이파리들이 밤이 되면 이렇게 찰싹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식물들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이나 밤이나 항상 언제나 always 똑같을 거라고 봤는데 그 식물조차도 낮과 밤의 모습이 모양이 달라져요. 아, 이건 어디서 났냐고요? 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았냐? 제가 원래부터 이 어떤 타고나게 알았냐? 타고나면서부터 알았냐? 그게 아니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자, 관찰이라는 말이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또 이야기할 거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자, 물론 꽃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낮에는 쫙 펼쳐져 있던 이파리가 밤이 되면 찰싹 붙는다고요. 찰싹. 이게 핵심입니다. 자, 낮과 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달라진다고요. 변화한다고요. 부수적으로 자, 우리 강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드릴게요. 이 자귀나무는 낮이면 벌려졌다가 밤이면 딱 붙는 습성으로 해서 우리가 부부간의 금실을 나타내요. 부부간의 금실. 그러니까 부부라는 어때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낮이면 각자 활동하다가 밤 되면 하나로 찰싹 이렇게 정답게 지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자귀나무를 뭐라고도 하느냐면 합환수라고 해요. 합환 기쁨을 합친다는 뜻으로서 합환이라는 말은 한자 합할 합자에다가 기쁠 환자예요. 아, 결혼할 때 전통 혼례식에서 보면 신랑 신부 신랑이 서로 술잔을 주고 받지요. 그게 뭐예요? 합환주라고 합니다. 술주자를 써서. 이거는 합환수예요. 나무 수자를 써서. 자, 그래서 이 나무는 부부간의 금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말로 하면 상대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뭐 외도한다고 하죠. 뭐 바람 핀다고 하나 뭐. 근데 바람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속성은 공기 이동이에요. 사람이 움직이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어찌 됐건 저는 긍정 부정 의미가 아니니까요. 자, 일단은 바람을 피운다든지 외도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이 합환수인 자귀나무를 정성스럽게 집에서 가꾸면 바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금실이 좋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직접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처방을 해주어서, 예, 조언을 해주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어서 좋아진 사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같으면 이 합판수라고 하니까 이 나무를 잘 길러라 했더니 이 예쁜 꽃만 따다가 가서 화병에 심어놔요. 화병에 꽂아놔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연훼손이고, 또 핵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파리가 펼쳐졌다 붙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잘 길러라. 근데도 그랬더니 어디다 심느냐면 아파트나 이런 데다가 화분에 심어놔요. 그런데 이 나무는 큰 나무라서 오랫동안 그렇게 키우기 힘드니까 적당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부부 금실을 좋게 하는 행운의 나무 뭐라고요? 예, 자귀나무. 예, 따라 해보세요. 자귀나무. 달리는 뭐라고요? 합환수. 합환수. 예, 합환이라는 말은 원래는 여럿이 어울려서 기쁨을 합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부 사이에 잠자리를 함께하면서 기쁨을 갖다가 누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한자로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요. 한자가 궁금한 분은 포털 검색을 하면 바로 나와요. 합환수, 합환주. 결혼식 때 나누어 마시는 부부 사이의 술, 합환주.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금실을 좋게 하는 나무, 합환수예요. 합환수. 예, 우리 PD님이 합환수 이야기하니까 아주 유심히 보십니다. 유심히. 예, 우리 PD님 아직은 결혼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유심히 보실까? 예, 그래서 합환수를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 있다고요? 낮, 밤. 낮에 이파리 모양, 밤에 이파리 모양 다르다는 것. 역시 자귀나무라고 하는 나무조차도 변화를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예, 그래서 절대적이고 불변적이냐, 물음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께서는 다 정답을 알고 계세요. 자, 이거 합환수 이야기했고, 자, 잠깐 합환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낮이라는 시간과 밤이라는 시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식물 자귀나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음양오행학에서는 이걸 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양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음은 또 절대적이고 양은 또 절대적일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눈치채셨죠? 다 채셨죠? 양의 시간이 낮에도 어둑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양 속에도 또 음이 있어요. 음 속에도 밝은 부분들이 있지요. 음 속에도 양이 있어요. 예, 이제 머리 아프니까 그건 나중에 좀 더 말랑말랑해졌을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찌됐건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낮과 밤이 변화한다는 것, 달라진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잡아두면 되겠습니다. 머릿속에 쏙, 예, 머릿속에 쏙, 예, 좋아요. 자, 하루 동안 낮과 밤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4계절이 있는 지역의 경우 어떨까요? 예, 이미 아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에요? 맞추시면 천재예요. 천재. 근데 누구나 다 아시죠? 벚꽃입니다. 벚꽃. 벚꽃 피는 이른 봄이지요. 이른 봄. 예, 이 나무 아주 우람하지요. 이파리들이 무성합니다. 아주 짙은 초록색이지요. 동양에서는 이걸 그냥 파랑색이라고도 했어요. 어느 계절이겠습니까? 하늘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구름도 있어요. 여름이에요. 자, 여기는 뭐예요? 단풍이지요. 단풍할 때 단은 물론 붉을 단자를 쓰지요. 일단 알록달록하니 가을철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요. 이분은 뭔가요? 가을을 관망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뭐예요?
추녀인가요? 말 조심해야 되지요. 예, 여기서는 그냥 추녀를 가을 여자로 쓴 거예요. 예, 우리 추남 추녀 할 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느 계절? 가을입니다. 왕관이 생겨났어요. 왕관. 예, 지금 현재 여러분 저와 함께 YCN 유림 방송에서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왕관의 주인공들이에요.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지요. 대단하신 분들만 이 떼장사 주역을 잘 들으셔요. 자, 어느 계절이요? 예, 딩동댕, 딩동댕이죠. 당연히 겨울이지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내요. 자, 다시 벚꽃,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하늘을 가릴 정도의 벚꽃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어느 계절? 봄. 여기는 어디냐면 쌍계사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약 1200그루 정도의 이 벚나무를 심었다는데 지금 나이가 거의 100살이 다 됐어요. 100살이. 그런데 통상 벚나무는 약 60년 정도를 산대요. 통상이에요. 자, 지금부터 내가 벚나무 하나 심어서 60년 살고 그 뒤에 죽는지 어쩐지 내가 명확하게 보겠다. 그리고 나 너한테 가서 따질게.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셔요. 통상적으로 60년을 산다고요. 60년 못 살 수도 있고 60년 더 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다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12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일제시대 때 심어진 나무들인데 온통 하늘을 가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벚꽃이 많이 피어요. 그래서 이 벚꽃길을 달리 홀례길이라고도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부부 이런 사람이 손잡고 이 길을 같이 걸으면 평생 백년해로를 한대요. 예, 맞아요. 예, 백년해로 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씩 다녀올 거를 고려해 보세요. 가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 여기에서 뭐 이 후원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거 없습니다. 유림방송도 없고요. 자, 그다음 봄의 절정 또는 초입. 예, 봄이에요. 봄. 그다음에 여기는 여름. 봄과 여름의 차이가 있지요. 봄은 이런 색이었고 여름은 짙은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인 나무예요. 전북 고창군 부안면에 가면 그 수둥리에 이 팽나무, 이 나무의 이름 팽나무예요. 팽나무. 팽당했다. 토사구팽 할 때 그 팽이 아니에요. 팽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얼마나 이 나무의 이 형상이 아름다운지 마치 천막을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사진들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예, 팽나무. 그런데 토사구팽에 팽이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이름 하나 지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요. 자칫 저 팽당한 나무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건 또 이름 이야기는 다음에 재미있게 하기로 하고. 팽나무, 여름을 뜻합니다. 천연기념물인 나무예요. 여름, 봄, 여름 분위기도 색조도 달라요. 물론 온도도 다르지요. 바람도 다르고 바람의 방향도 달라요. 자, 가을. 이 가을은 어느 곳이냐면 남해 보리암이라고 하는 곳에 쌍홍문이라고 하는 콧구멍이라고 하는 이곳이 이제 있는데 굴이에요. 굴인데 여기에서 바라본 가을 풍경이에요. 가을 풍경.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본 이 일출의 이 광경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면서도 멋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듯이 구름들이 자주 끼어서 그 장엄한 구름 한 점 없는 일출을 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것도 본다면 행운이겠지요. 자, 가을이에요. 가을색. 단풍, 알록달록. 이것이 곧 가을의 특징이에요. 물론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도 높고 말이 살찐다. 겨울을 대비해서 어때요? 영양소를 비축해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 뱀을 만났을 때 어느 때가 가장 무서운가요? 가을의 독이 가장 무섭습니다. 가을의 독이. 그 독은 저장이 돼서 뱀이 겨울잠 자면서 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저는 뱀학자 아니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그냥 머리만 유연하게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겨울에 이 전북 순창에 가면 체계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이렇게 왕관을 만들어내고 얼음이 얼지요. 겨울. 아까 여름에는 무성하게 아주 짙푸른 초목이 잘 자랐는가 하면 겨울이 되니까 어때요? 물이 얼면서 이 주변들도 황량하지요. 그러니까 겨울은 생명의 계절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죽음의 계절이라고 보여집니까? 그렇다고 겨울에 사람이 다 죽냐, 생명체가 다 죽냐 그런 뜻 아니라니까요. 겨울의 이미지는 이렇게 모든 것이 좀 잠잠해지고 숙연해지고 가라앉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름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무성하게 확산하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음과 양으로 다시 나눈다면 여름은 아주 강한 양이지요. 겨울은 아주 강한 음의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단단하게 응축이 되고 여름에는 확산이 되고 그러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다.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데 뭐가 있어요? 가을이 있어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기간. 또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 역시 우리 영수 엄마는 정말 똑똑하셔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데 뭐가 있습니까? 봄이 있습니다. 봄. 벚꽃, 봄. 그래서 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봄은 기본적으로 양적인 속성이 있지만 강하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이 가을은 기본적으로 음의 속성을 가지지만 역시 아주 강한 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 세계 모든 지역 어느 지역 남극, 북극에도 사계절이 있다고요? 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나라, 이 어떤 중위도 지역의 나라들이 사계절이 있는 겁니다. 건기와 우기로만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요. 그래서 북극에는 뭐가 오로라 현상도 생기고 하는데 이제 어려운 이야기 하면 머리 아프니까 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말랑말랑하게 쉽게 가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 핵심은 뭐예요? 단 두 글자로 말하면요. 변화. 세 글자로 말하면요. 영어 단어로 체인지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변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낮과 밤은 양과 음으로 변화가 된다. 심지어 자귀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이파리조차도 낮이면 활짝 펼쳐졌다. 밤이면 탁 합해진다. 그래서 뭐라고도 한다? 합환수라고도 한다. 나무 숫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는 식물조차도 낮과 밤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봄, 여름 변화하지요. 변화. 가을, 겨울 변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렇죠. 맞아요. 영희 아빠 잘 맞습니다. 4계절 하면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1년. 자, 하루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요.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지요. 자, 그러면 우리 또다시 처음 이야기했던 우주 변합니다. 서양, 동양 가릴 것 없이 변합니다. 하루 낮과 밤 가릴 것 없이 변합니다.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합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공간적인 기준으로 보거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충분히 알 수 있겠지요. 모든 것은 뭐한다? 변화한다. 물어서 잘 모르겠으면 답을 이렇게 하세요. 변화. 세상 모든 건 뭐 한다고요? 역시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변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끌어왔던 모든 것이 절대적이냐 불변적이냐 답을 내려야 되겠지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또 풀어나가면서 강의를 갖다가 이어가면서 함께 여러분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변화를 통한 경영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잘 알겠죠?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